예. 반야바라밀다 신경에 보면은 이러지 않습니까? 간자재보살, 행신, 반야바라밀다, 시, 교견, 오온, 개공이다. 도 일체 고액이라. 이런 이야기죠. 간자재보살께서 깊게 통찰을 해서, 저는 반야바라밀다를 통찰이라고 해석해요. 통찰이라고 보면 이해하기가 좋죠. 통찰해보니까 이 오온이 공이더라 이런 이야기. 조견이라는 것은 거울에 비춰놓는, 거울에 비추듯이 거울에 비추면은 그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더하고 뺄 것도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거울에 비춰보니까 오온이 공하더라. 그것을 다 깨치고부터 뭡니까? 또 일체 고액이라. 고난과 액난으로부터 벗어났다. 딴 거 저런 거 다 빼고 간자자 보살께서 오온이 공함을 알고는 일체 고난이 사라졌다. 이렇게도 표현되거든요. 그럼 오온이 뭐냐? 그 반야바라밀다 신경을 100번 내어도 소용없다 아닙니까? 오온이 뭔지 모르면 안 된다. 오온이 나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나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나 했을 때 오온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온이 뭐냐? 이 색, 수, 상, 행,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당시에 부처님 시절에는 무아라만 제법 무아, 제행 무상 이렇게 했는데 이 불교 용어를 좀 이해하려고 하면 불교의 흐름을 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부처님 시절에는 무아를 강조했는데 이 부파 불교를 거치고 용수보살에 의해 갖고 공사상이 나오고 그래서 중간학파가 생기고 이 중간학파의 주장이 뭡니까? 분파 불교 때에 너무 흐트러진 불교를 부처님 시절로 돌아가자. 그게 뭡니까? 강조된 게 중론이지 않습니까? 중도. 그러니까 성철 스님도 쫙 조사를 해보니까 이 초기 경전이나 천년 후에 나온 경전이나 그 안에 중도가 있으면은 부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중도가 없으면은 외도고 중도가 있으면은 부처님의 말씀이다. 이런 중도로 돌아가자. 용수보살에 의해서 중도나 그다음 또 유식론 60, 70, 80, 90도 나오고 줄줄줄 나왔고 또 중국에 와서는 선불교가 쫙 또 펼치고 이런 전체의 흐름을 알 때 아마 이 불교 용어를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부처님은 무아를 강조했어요. 무아. 반야심경이 나온 것은 언제 나왔는가 하면 현장법사가 이 가장 처음으로 번역을 해갖고 중국에 유통시켰다 하는데 그게 언제냐 하면 한 650년, 600 그 정도 한 650년 경에 이 반야심경이 번역이 돼갖고 중국 전역에 쫙 이렇게 번역이 되었다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650년 같으면은 벌써 대성경전이 나온 게 벌써 1세기부터 해갖고 2세기, 3세기 이래갖고 소승과 대성으로 갈라지고 했을 때 거의 대성제 주류를 이룰 때에 나온 경전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래서 600년도에 대성불교가 번창할 때 소승은 찌그러지고 대성이 이렇게 주류가 되었을 때 나온 경전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만약에 온 무하락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부처님 시절에서 오온이 무하다 이럴 건데 용수보살은 그때는 이제 벌써 공이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이 공이라는 개념도 참 단순해요. 내가 어떤 뭔가에 집중돼 갖고 거기에 빠져 있으면은 바깥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도 잘 안 들려 소리가 귀에 안 들어온다 아닙니까? 내 마음에 안 담긴다 아닙니까? 그러면은 내가 거기에 관심 둔 그거는 뭡니까? 색이고 소리가 안 들릴 때 그거는 소리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있기는 있는데 단지 내가 인식을 못하는 상태니까 그걸 공이라고 그래요. 그러다가 거기 내가 집중하고 있는 거기서부터 관심이 좀 멀어질 때 바깥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이제 드디어 내 마음속에 담긴다. 그럼 그게 색이 되는 거고. 아까 집중했던 그게 내 마음에서 멀어지니까 해결됐으니까 그거는 다시 공이 되고. 그러니까 공이 됐다가 색이 됐다가 이런 이걸 갖다가 색즉 공이요 공즉 색이다.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다. 이렇게 해석해도 공즉 색 쉽게 그런 뜻이구나
이해된다 아닙니까? 공과색 뭐 때문에 공즉색이라고 이야기했느냐 했을 때 그런 사례를 특히나 그 행태주의 심리학에 보면은 뭐 그림을 이렇게 그려놔 놓고 어떻게 보면은 두 사람이 마주 보면서 키스하는 장면이고 어떻게 보면은 컵처럼 보이고 컵처럼 보였다면은 두 사람이 키스하는 모습은 뭡니까? 공이 되겠죠. 근데 두 사람이 키스하는 모습이 그게 그 정경과 배경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게 관심 두는 것은 쉽게 말하면 색이고 관심 두지 않는 것은 공이 되겠죠. 그렇게도 공과 색을 말할 수 있겠다. 그럼 오는 뭐냐? 오는 색, 수, 상, 행, 식을 오온이라 그랬어요. 색, 수, 상, 행, 식. 그러니까 그 부처님이 말씀하는 색이란 것은 우리 결국 내 몸뚱어리죠. 수, 상, 행, 식 이렇게 됐는데 저는 그 식이 저는 업장으로 봅니다. 그럼 수상행은 뭐냐? 수상행은 저는 자아로 봤어요. 그러면은 내 몸뚱어리 자아와 업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내가 육체가 이제 태어났다 아닙니까? 태어나서 그 정자와 낭자가 만나갖고 하나의 생명체로 태어날 때 그 업장이 윤회를 한다 아닙니까? 우리가 윤회한데 갈 때 뭐가 윤회하느냐 했을 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윤회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업장이 윤회를 해서 내 몸뚱어리 속에 들어온다. 그러면 내 몸뚱어리가 성장해 가면서 뭐가 생깁니까? 수상행이 나온다. 수 접촉하고 상을 그리고 행동하고 이 수상행이 저는 자아라고 말하고 싶어요. 자아 또는 생각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자아라고 표현해도 되고 업장 우리 뭐 영혼이라 해도 되고 영혼이라고 표현하는 거하고 업장하고 차이는 뭡니까? 뭐 영혼은 고정되어 있는 실체를 말하게 되겠죠. 그럼 업장은 뭡니까? 내가 한 생애를 살고 그 한 생활 동안 경험했는 것들이 또 업장에 쌓인다 아닙니까? 프로이드가 말하는 무의식하고 같은 이야기죠. 그 프로이드는 그 융이 와서 뭐라 해도 그 융의 의견을 끊고 오직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만의 연구 대상이다. 자신의 연구 대상에 두었지 태어나기 전과 죽은 후는 프로이드는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프로이드 이야기는 뭐냐? 우리가 성장해가면서 경험한 것들이 다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프로이드는 의식, 전의식, 의식, 무의식으로 나눴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경험한 거, 눈으로 본 거는 전부 다가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다. 이 이야기와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업장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단지 차이는 프로이드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만을 연구 대상으로 잡았고, 부처님과 그 조사들은 태어나기 전또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너희 참나이던고, 태어나기 전부터 이놈아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가는 데까지도 관심의 영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프로이드가 말하는 무의식과 불교에서 말하는 업장은 같다. 그래서 이 업장이 윤회를 한다. 저는 그 업장이 그 원욕이라고 생각해요. 원욕. 프로이드는 또 자아와 원욕과 그 도덕적 자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지 않습니까? 성격 구조에 들어가면. 그래서 이 원욕이 뭐냐? 인간이 욕망이 있으니까 움직이지 않습니까? 바람이 있으니까 움직이고 원함이 있으니까 움직이지 않습니까? 내가 뭘 되겠다 하는 어떤 막연하지만은 뭔가가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드는 운동력, 그것이 프로이드가 말하는 그 원욕하고 불교에서 말하는 업장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업장이 업장할 때, 한문으로 업장할 때 이 장자가 창고 장자입니다. 창고 장자.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모든 업들이 창고에 모여가 있다. 프로이드가 말하는 무의식 전부 다 모여 있듯이 그것이 나에게 몸이 생김으로써 그것이 작용을 해서 계속 성장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장해가면서 뭐가 생깁니까? 환경과 접촉을 하게 되면서 수상행이 생긴다니까요. 수상행. 그죠? 그게 결국 따지게 보면 이 자아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간단하게 줄여서 말하면
이 색과 자아와 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 생각은 오시의 표현대로 하자면 생각 속에 마음이 있다 이렇게 하거든요. 생각 속에 마음이 있다. 그 말은 뭐라 하면 생각은 어떤 바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바탕을 어디다 두느냐. 저는 그 바탕을 자아의 바탕은 참나다. 참나는 오감이 없어요. 여의하다. 늘 거기 있었어요. 누가 준 것도 아니고 가져간 것도 아니고 거기에 바탕을 두고 참나가 그 자아를 바탕으로 두고 있다. 저는 어떻게 표현하면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어요. 자아를 코팅하고 있는 것이 참나다. 참나를 마음이라고 바꾸고 그 자아를 생각으로 바꿔야 되겠죠. 생각과 마음. 참나와 자아 이렇게도 표현이 되겠죠. 생각 속에 마음이 있다. 또는 달리 표현하면 마음을 코팅하고 덮으시고 있는 것이 생각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으라, 마음을 내려놓으라 하는데 실제는 뭘 내려놓으라 하면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것이 아니고 자아를 내려놓으라. 너의 생각을 내려놓으라. 생각만 내려놓으면 뭐가 됩니까? 코팅이 싹 벗겨지면은 그 생각 속에 마음이 있다 하니까 생각만 싹 사라지면은 마음은 그냥 드러나는 거죠. 그게 참나잖아요. 그래서 그 선사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막 헐떡이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라. 그럼 우리 한번 참나를 찾겠습니다 하고 막 와서 막 그런다 할 때 그 스님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네가 여기 내일 아침까지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꼼짝 말고 여기 그냥 편안하게 앉아 있으라. 그러면 너가 참나를 볼 것이다. 그 말을 듣는 그 스님은 잘 이해가 안 되죠. 지금 뭘 찾으려고 새 빠지게 애를 썼는데도 못 찾았는데 가만히 앉아 있으면 보인다 하니까 이해가 안 되지. 그래서 못 앉아 있는 사람도 있지만 또 큰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뭐 하루 없는 걸로 생각하고 한번 시키는데 해보자 이거 아마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참나 그 생각이 일 앉잖아요. 생각이 싹 사라지면은 그 안에 있는 생각 속에 있는 참나가 그냥 드러나는 거겠습니다. 이거네? 이거네? 이래요. 우리 땅에 제가 이 소신계를 지금 공부하면서 강의를 하는데 저희 강의를 들으면서 끝까지 저는 이것이 참나입니다 하고 끝없이 제시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저희 유튜브를 듣는 분은 어떻게 말하냐? 에이 그거 참나 아니야 하고 끝없이 또 부정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아무리 참나라고 말해도 볼 수가 없어요. 눈을 못 본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을 돌려보면 다 보이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눈을 보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얼굴에 여기에 눈이 있다는 것은 난다 아닙니까? 참나도 마찬가지. 그 생각과 마음으로 뒀을 때 마음이 있다는 거 알잖아요. 마음 없나? 마음 있어. 나 있다 아닙니까? 지금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뭐 이런 거는 뭡니까? 자아다 이거라.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거 그거는 자아라. 이 화내고 성질내고 하는 이 수상행, 접촉하고 상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행동하는 거 이게 자아지 않습니까? 이 자아 너머에 참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아만 내려놓으면 그토록 찾고자 하는 참나가 나타난다. 그래서 정리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부처님이 말씀하는 오온, 색, 수, 상, 행, 식이로 구성했는데 저는 색은 저도 똑같이 색이라고 생각하고 식을 저는 업장이라고 말합니다. 업장 그것이 윤회를 한다. 계속 업장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고 아트만이 아니고 한 생에 한 생에 살면서 경험한 것들이 쌓이고 쌓이니까 무화가 되는 거죠. 무화라는 게 뭡니까? 고정된 실체가 없다 이겁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지만 고정되지 않는 실체는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고정된 실체가 없다. 끝없이 변하는 창고 속에 끝없이 들어온다 합니다. 그것이 업장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오온 중에서 저랑 똑같이 표현하면 색과 업장은 저랑 똑같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수상행 이것을 저는 자아라고 봅니다. 이 자아가
있는데 이 자아를 자아 속에 또는 자아를 코팅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참나. 그래서 만약에 죽었다. 좀 내가 죽었다. 죽으면 왜 합니까? 색이 사라지면 뭐 왜 되겠습니까? 색이 사라지면은 수상행이 사라져버려요. 이거는 색에 의해서 나온 거니까. 수상행이 사라져요. 그러면 수상행이 사라지면은 참나는 왜 됩니까? 참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여기 만약에 수상행식이 이렇게 붙어 있다가 막 수상행식이 내 몸이 사라짐으로써 자아도 사라지고 참나는 그냥 있어요. 그 자리 늘 여의하게 있다. 그럼 윤회하는 것은 뭡니까? 업장이 윤회하고 업장이 또 부모의 정자와 낭자가 만나갖고 하나의 생명체를 만들 때 흙의 업장이 들어와서 하나의 그 생명체를 유지되고 그 생명체가 점점 발달되어 갈수록 수상행이 발달되어 가고 수상행은 발달되어 가면 발달되어 갈수록 이게 어디서는 늘 여의하던 또 자아에 갖다 붙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간다는 것은 뭡니까? 이 자아가 참나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뭡니까? 점수라. 우리가 자아가 참나가 있네 하고 참나를 탁 발견하는 것을 뭡니까? 이걸 도노라 그래요. 참나 발견을 도노라. 발견한 그 누가 발견하겠죠? 참나를 발견하는 자가 있어야 될까요? 그게 자아라. 이 자아가 자기가 발견한 참나를 닮아가는 그 과정을 우리는 점수다. 그러면은 우리가 참나는 뭔지 적적 공적하다든가 뭐 한문으로서 뭐 그런데 맑고 하지 진공모유다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도 있고 그 참나가 뭔지를 알고 이 자아가 그러한 참나를 닮아가는 이것을 우리는 점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도노와 점수. 도나라는 것은 탁 한순간에 2차원에서 갑자기 3차원으로 탁 바뀌는 것들 우리가 도노로. 점수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자아 속에 가려 있어 갖고 참나를 보지 못했는데 자아를 내려놓고 보니까 참나가 탁 나왔어요. 이것을 우리가 이 차원이 바뀌었다 아닙니까? 1차원에서 2차원. 자아에서 참나로 탁 바뀌는 이 자체를 우리가 도노. 이걸 도노라고 그러고 자기가 발견하는 이 참나를 닮아간다. 누가 닮아가노? 자아가 참나를 닮아가는 그 과정을 점수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